현빈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났더니 자꾸 이북말로 하고 싶지 뭡니까? 키 큰 제복 입은 해군 아저씨가 어린 여자애를 목에 목마 태우고 웃고 있는 사진이, 그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몇 년 만에 왔다는 폭설 속에서도 그 몹시 날래다는 열차는 벌써 출발해서 싱겁게 가족들만 남겨놓고 또 사진으로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이 되면 이짝 별은 조금 가벼워지고 저짝 별은 조금 무거워지는 거입니까? 거기서 또 깜빡깜빡 여기를 지켜봐 주는 거입니까? 내일 중에 만나면 또 그 여자아이를 목마를 태워주시는 겁니까? 아주 고마웠습니다. 오천당숙 아저씨 잘 가시라요. 이렇게 이북말로 해보니까 재밌네. 고문진보 전집 제5권 7원 고풍 단편. 정병조에게 올리다. 한유. 정병조 하면은 성은 정씨고 병조 판서인 사람, 그러니까 김장관 그런 것처럼, 오선생 뭐 이러는 것처럼 정병조 하는 것 같습니다. 술잔 들며 서로 만난 10년 전에는 그대는 장부, 나는 소년이었는데 술잔 들며 서로 만난 10년 뒤에는 나는 장부, 그대는 백발이 되었구려. 나의 제주 세상과 서로 맞지 않아 지느러미 움츠리고 날개 접어 다시는 희망이 없다오. 지금의 중걸들 모두 주행에 있거늘 그대 또한 어찌하여 경황이 없는가? 순배가 그대에게 이르거든 손 멈추지 말고 드시오. 만사 있는 데에는 술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그리고 꽁이 화살을 맞다. 역시 한유. 사냥 갔다가 지은 것인데 그 모습이 눈에 생생하게 펼쳐진다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불로와 깨끗이 타서 평평하니 들껑이 매 두려워하며 나왔다가 다시 숨느나 장군이 교묘한 솜씨로 사람들 복종시키며 말을 돌리며 활 당기되 아끼고 쏘지를 않네. 지형이 점점 좁혀지고 구경하는 자가 많으니 꿩이 놀라서 날아가자 활을 가득 당겨 굳센 화살로 맞추었네. 사람 속을 뚫고 나와 100여 척을 솟구쳐 오르더니 붉은 깃의 흰 화살촉이 서로 비껴서라. 장군은 우러러 웃고 군사들 추가하니 오색 깃털 흩뜨리며 발 앞에 떨어지네. 에이, 잊지 말 걸 그랬다. 그 다음에 남능에서의 작별을 서술하다. 이태배. 이 편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뜻이 있다 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백주가 처음 읽자 산중으로 돌아오니, 이 백주는 막걸리를 지칭하지만 또 나중에는 소주를 가리키기도 한다 라고 주석을 해놨습니다. 주에 달려 있습니다. 백주가 처음 익자 산중으로 돌아오니 누런 닭이 기장을 쪼아먹어 가을에 마침 살쪘네. 아이를 불러 닭 잡게 하고 백주를 마시니 아녀자들은 재롱을 부려 사람 옷 잡아 끄네. 아녀들 소리 높여 노래하며 술 취해 스스로 위로하고자 일어나 춤추며 지는 해와 붉은 얼굴 빛을 다투느나 만승천자에게 일찍 유세하지 못한 것이 괴로우니 채찍 잡고 말에 올라 먼 길을 떠나가네. 회벽에 어리석은 쥐엄이 주매신을 경시하였으니 나 또한 집 하직하고 서쪽 장안으로 들어간다오.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문을 나서 떠나가니 우리들이 어찌 초야에 묻혀 있을 사람인가? 거기 나오는 주매신,
주매시는 자가 옹자라는 사람. 일찍이 나무 섭을 팔러 다니면서도 책을 외우고 아주 그냥 열심히 그거를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의 아내가 부끄러워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청했다. 그런데 그 후 주매신이 공부를 다 마치고 태수가 되어서 이제 걸레에 들어오다가 옛 아내가 길 닦는 것을 보고 뒷수레에 태우도록 명했다. 그래서 이 시는 제목이 이태백 전집에는 남능별 아동 입경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고문 진보에는 남능 이서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다시 장안으로 돌아갈 때 처자와 이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월야 흥객. 달밤에 손님과 함께 살구꽃 아래에서 술을 마시다. 소식. 살구꽃 주염에 날아들어 남은 봄 흩날리고, 밝은 달은 창문에 들어와 그윽한 사람 찾아주네. 옷 걷고 달 아래를 거닐며 꽃그림자를 밟으니 밝기가 흐르는 물에 푸른 마름이 잠겨있는 듯 하다오. 꽃 사이에 술자리를 베푸니 맑은 향기 풍기는데 긴 가지 휘어잡자 향기로운 꽃 눈처럼 떨어지네. 산성의 나쁜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 그대 우선 잔 가운데 달이나 마시소. 풍소소리 끊기고 달 밝은 가운데 오직 달이 져서 술잔에 비추지 않을까 걱정이라오. 내일 아침 땅 말아올리는 봄바람 사납게 울리면 다만 푸른 잎 속에 세잔한 붉은 꽃 깃드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다음에 이백의 유야랑. 야랑으로 유배가며 심판관에게 올리다. 200. 야랑은 지명이고 판관은 관명으로 심판관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옛날 장안에서 꽃과 버들에 취해서 오후 7기와 함께 술을 마셨다오. 기계가 멀리 호사의 앞에 능가하였으니 풍류가 어찌 타인에 뒤지려 하겠는가. 부자는 선생은 홍한 나는 소년이었으니 장화대 앞에 말달리며 금채찍을 잡고 있었네. 문장을 지어서 기린전에 올렸었고 춤추고 노래하며 자리에 머물렀었다오. 그대와 서로 장구이 이와 같으리라 생각하였는데 어찌 초목이 동하여 풍진이 날 줄 알았겠는가. 함곡간에 갑자기 호마 쳐들어와 놀라니 장안 궁중의 도리와 누구 향해 피는가. 나는 시린겹게 멀리 야랑으로 유배가니 어느 날 금계 아래 사면받고 돌아올까. 금계는 금닭인데 이렇게 누구를 사면할 적에 금닭을 남쪽에 휘장의 남쪽에 꽂아놨었던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금닭함 사면을 또 뜻하기도 하는 것 같고, 한곡간에 갑자기 호마 쳐들어와 오랑캐 말이 쳐들어와 놀라니, 요 말은 함곡은 장안 부근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알록산이 쳐들어와서 호마는 오랑캐는 바로 알록산을 말하는 거. 그래서 그때 양귀비도 죽고 그렇게 됐나 봅니다. 죄를 얻어서 야랑으로 유배갈 때
버신 판관이 신모에게 준 것으로 과거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 불행한 처지를 한탄한 내용이다. 이때 두 번은 또 친구를 걱정하는 글을 썼을까? 네. 파주 문월 술잔을 잡고 달에게 묻다. 이태백. 푸른 하늘에 달이 쓴 지 얼마나 되었는가. 내 이제 술잔을 멈추고 한번 묻노라. 사람은 밝은 달에 오를 수 없으나 달의 운행은 도리어 사람과 서로 따르네. 밝기는 나는 거울이 붉은 궁궐에 임한 듯하니 푸른 안개 모두 사라지자 맑은 빛을 발하노나 다만 밤마다 바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볼 뿐이니 어찌 새벽이면 구름 사이로 없어짐을 알겠는가. 옥토끼는 약방아 짙에 가을과 또 봄에 하며 월궁 항아는 외로이 깃들어 누구와 이웃하는가. 지금 사람은 옛달을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달은 일찍이 옛사람을 비추었다오. 옛사람과 지금 사람은 흐르는 물 같으니 함께 밝은 달을 보고 이와 같이 느꼈으리라. 오직 원하노니 노래하고 술 마실 때에는 달빛이 언제나 금술잔 속에 비쳤으면 하네. 옥토끼 전설이 하얀 옥토끼가 있어서 개수나무 아래서 약방아를 찧어서 인간에게 뿌려준다는 그 전설. 또 항아는 달을 가리킨다고. 전설상 장생불사하는 선약을 훔쳐먹고 신선이 되어서 월궁으로 들어가서 항아가 되었다고 추남자에 써있는데, 또 그 훔쳐온 게 누구한테서 훔쳐왔냐면은 서왕모에게서 훔쳐왔다고 합니다. 이 불사약을. 산해경에도 항 나오는 그 항아. 예쁘긴 예쁜데 나중에 또 두꺼비가 됐다는 전설도 있던데요. 그 다음에 태을진인의 연엽도에 쓰다. 연엽도는 연잎 위에 태을진인이 앉아있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쓴 글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 위에다가 태을진인을 멋있게 그리려고 했는데 뭔지 모르게 개구리같이 조금 된 것 같아서 태을진인에게 죄송하고, 태을진인의 주문을 외우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데, 네, 태을진인님 그림 솜씨가 여기까지여서 죄송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멋지게 그려드리겠습니다. 태을진인 연잎 배를 타고 두건을 벗고 맨머리 내놓아 찬바람에 날린다오. 가벼운 바람은 도치되고 물결은 녹아대니 누워서 옷같은 글자를 보며 중류에 떠가네. 중류는 물결을 일렁여 푸른 천이 춤추는 듯 하는데 안온하기가 용양장군의 큰 배 같다오. 태화봉 꼭대기에 열길되는 연꽃이 아니라면 세간에 어찌 이처럼 큰 잎을 얻었겠는가. 태화봉의 옥정의 연꽃. 또 용면거사의 그림 솜씨는 늙을수록 신묘해지니 한자의 비단에 진짜 천인을 그려내었네. 황홀하게 나를 수선부에 앉히니 수물수 신선선, 그래서 수선화하고는 관계없이 신선의 궁전을 말합니다. 황홀하게 나를 수선부에 앉히니 푸른 안개 속에 만경창파엔 물결이 출렁인다오. 옥당의 학사 지금은 유향이니 높이 9천에 하늘 높은 궁전에 앉아있구나. 앉아들 있네. 굳이 이를 대해 마음과 정신이 화할 것 없으니 응당 청려장 짓고 밤이면 태을진인이 찾아온 줄 알 것이다.
애두 진이 애두 애강두 애강두 강가에서 슬퍼하다. 두보 이해 처음으로 동경을 회복하니 공은 몰래 곡강에 가서 가매를 읊었다 라고 이 글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소릉의 촌 늙은이 흐느껴 울며 봄날에 곡강의 굽이 남몰래 걷고 있네. 용엽사 남쪽에 구불구불 흘러가는 물이 있으니 그것을 곡강이라 이른다. 봄날에 곡강물이 남몰래 곡강의 굽이 남몰래 걷고 있네. 강가의 궁전에는 모든 문들 잠겼으니 가는 버들과 새로운 부들이 누굴 위하여 푸른가. 저 옛날 구름 그린 깃발로 남원에 내려왔을 적에 남원 가운데인 만물들은 새로운 기색이 났었다오. 소양전 속에 제일 가는 미인이면 조비연이지만 사실은 천하절색 양귀비를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조비연을 빌려서 그려냈다고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소양전 속에 제일 가는 미인, 천자의 차를 함께 타고 임금 따라 곁에서 모셨네. 차 앞의 죄인들은 활과 화살을 차고 있으니 백만은 황금 제가를 물고 있었다오. 몸돌려 하늘 향해 구름 우러러 활을 쏘니 한 화살에 바로 2마리의 새를 맞추어 떨어뜨렸네. 밝은 눈동자의 흰 이의 미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 피가 떠돌아다니는 혼 더럽혀 돌아올 수 없었다오. 맑은 위수 동쪽으로 흐르고 검각은 험하니 떠나간 자와 머무는 자 피차간에 소식이 없다오. 인생은 정이 있어 눈물이 가슴을 적시니 강물과 강물 어찌 끝내 다함이 있겠는가. 황혼의 오란 개들의 먼지 성에 가득하니 성 남쪽으로 가고자 하나 남북을 잊었노라. 그래서 양귀비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남쪽 북쪽 하는 방향도 짐작할 수 없다. 강가에서 슬퍼하다. 두보, 이 시는 두보 그 시집에 실려 있는데 알록산의 난에 적중에 있다가 뒤에 요행으로 도망쳐 돌아왔는데 곡강을 지나면서 예전 화려했던 궁궐과 정원이 모두 황폐해진 것을 보고 감개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백거의 장한가와 함께 양귀비를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이지만 양귀비 한 개인에 대한 슬픔보다는 양귀비의 영화로 대변되는 당나라 왕실의 몰락에 대한 비애를 읊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이런 우리나라의 회고시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고 이쪽에 종이가 남아서 우미인 초 그 시를 쓰려다가 또 그만 우미는 항우의 부인이었던 사람인데 항우가 죽자 이 사람도 자결을 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는데 요렇게 예쁜 꽃이 피었는데 요 꽃은 우미인 꽃이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기는 꽃양귀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양귀비 그 뭐지 앞편 그런 거는 잊지 않고 관상물로 심는다고 하는데 꽃양귀비 이거 어디서 금년에 또 어디서 봤는데 이 이름을 노벨상 거기서 본 것 같으네. 다시 봐야지. 꽃양귀비 이렇게
혼문옥두 분여설 십만항병 야유혈 함양궁전 삼월홍 폐업이수 여신멸 혈멸하고 들어가네. 강강필사 신의왕 음능실도 비천망 영웅본획 만인정 허욕성설 비홍장 삼군산 진정기도 옥장과인 좌중로 황혼야축 검광이 청렬화위 원상초. 여기는 오자가 운이 되고 방심정막 기한지 구곡불례 사연미 애원배회 수불어 흡여초청 초가시. 이자가 도도서수 유금고 한초공망 양구토 양년유사 구성공 강계준전 위수무. 여기서는 토무. 중국 발음으로는 같은지 모르겠는데 또 이것을 딱딱 맞추지는 않는 게 고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봤는데 끝에 그 아분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앞에 7자에도 전부 다 뭐 음양에 이렇게 막 글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쓰다 보면은 다 그렇게 됐겠죠. 우미인초 잔치에 옥두를 깨뜨려 눈처럼 분분하니 10만 명의 진나라 항복한 군사가 밤에 피를 흘렸네. 항우가 이제 초나라 항우가 유방에게 지던 장면인 거라고 합니다. 함양의 궁전이 3달 동안 붉게 타오르니 폐업은 이미 연기와 불꽃 따라 멸하였다오. 모질게 강하면 반드시 죽고 인의로우면 어질고 의로우면 왕이 되니 음능에서 길을 잃은 것이 하늘이 아니네. 이거는 항우가 내가 지는 것은 하늘이다, 하늘 때문이다 라고 내가 이거 나중에 읽어야지. 음능에서 길을 잃은 것은 하늘이 아니네. 영웅은 본래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우나니 어찌 구구하게 불기단장한 여인 때문에 슬퍼하는가. 상구는 모두 흩어지고 붉은 깃발은 쓰러지니 군기는 쓰러지니 옥장막의 아름다운 미인 자리 가운데에서 늙어가네. 이제 몹시 걱정을 하더라. 향기로운 혼이 밤마다 칼빛 따라 날아다니니 푸른 피는 변하여 언덕 위에 풀이 되었다오. 향기로운 마음은 적막하여 차가운 가지에 붙였으니 옛 곡조를 들음에 미인이 눈썹을 찌푸리는 듯하여라. 슬픔과 원한 속에 배회하며 실은 겨우 말하지 않으니 흡사 처음 사면 초가를 들을 때와 같구나. 도도히 흘러가는 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한나라 초나라의 흥망 모두 흙언덕이 되었어라. 당년의 옛일들 오랫동안 공허함을 이루니 슬퍼하며 쓸잔 앞에 누굴 위해 춤을 추는가. 라는 이 시에는 요 설명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잊어버렸던 그 이야기들. 이 시는 항우의 애첩인 우미인의 넋이 화생 꽃으로 되었다는 그 우미인초를 읊은 것인데 진공은 사적의 시제로 사용하여 사적을 시제로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군데군데 보면은 항우가 크게 노하여 유방이 먼저 진나라 도성인 함양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의 진왕의 항복을 받았어. 이 항우가 크게 노하여 유방을 공격하려고 하니 유방은 항우가 머물고 있는 홍문으로 찾아와서 사죄했어. 이때 항우의 모사인 범증인가 하는 사람이 항우에게 기회를 틈타 유방을 살해하려고 권했어. 근데 유방은 찾아와서 항우에게는 백벽 한 쌍을 주고 범증에게는 백옥두를 선물했어.
그러자 항우는 선물을 받고 그만 유방을 죽이지는 않았어. 그러자 범증은 노하여서 백옥들을 칼로 쳐서 산산조각을 냈어. 항우는 당시 자신의 용맹을 믿고서 포악한 짓을 자행하여 진나라 함양리에 들어가서는 사람 아방궁도 불태우고 이런 아방궁 진나라 궁전에 불을 질러서 3개월 동안이나 불탔다고 해. 아방궁 옛날에 모수 들었는데 걸어다니면은 걷는 데마다 소리가 달라서 그 궁녀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딩동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진짜 그랬을까? 불탔고 진나라 항복한 군사들이 괄시를 받고 불평하자 신안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들 20만 명을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 이후 항우는 유방에게 패하여 도망가다가 길을 잃고 추격하는 한나라 군사에게 쫓겨서 자결하고 말았다. 이런 설명이 줄을 번역한 사람이 줄을 달아놨네요. 근데 그게 없네. 요거다. 서북 쪽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 가서 항우는 패전하고 도망가다가 이곳에서 거기서 길을 잃고 결국 자결했어. 이때 항우는 이렇게 말했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오.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해. 조금 도망을 갔다가 다시 군사를 만들어서 다시 또 다시 세상을 또 이렇게 군기를 잡는 게 어떨까요? 했더니 내가 데리고 와서 죽은 사람이 몇인데 내가 다시 일으켜 본단 말이냐 하고 그 패왕별이가 그것도 요것을 주제로 만든 영화고 또 그런 연극을 뭐라고 하지? 남자들끼리 이렇게 얼굴 화장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거예요. 소재로 항상 나오는 항우 유방의 이야기. 항우의 부인 우미인을 가지고 진공이 시로 쓴 그 글이었습니다.